자, 수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 또 지문으로 자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체제 한번 볼까요? 자, 항상 시험엔 대체제가 중요합니다.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대체제입니다. 이 대체제가 없는 상품보다는 대체제가 있는 상품일수록 수의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시험에 보면 더 커진다 나오면요,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체제가 없으면요, 여러분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예? 소비자들이. 근데 대체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품 소비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상품으로 이동하기가 쉽죠. 이동하기가 쉬우면 탄력적, 이동하기 어려우면 비탄력적,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돼요. 그래서 수의 가격 탄력성을 관련해서 그러면 대체제가 또 적은 상품보다는 대체제가 많은 상품일수록 수의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집니다. 왜? 이동하기가 더 쉬워지니까. 자, 우선 1번 지문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그리고 이 농산물이라든지 이 생활 필수품은 가격이 변하더라도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품은 비탄력적 상품이에요. 근데 사치품은 가격이 약간 올라도 없어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수요량을 대폭 줄일 수 있어요.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치품인 경우는 뭐다? 탄력적인 상품이 돼요. 자, 그리고 기간이 짧은 단기보다는 기간이 긴 장기로 가면 갈수록 대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래서 수의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탄력적이 됩니다. 자, 우리 부동산 배우니까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 따라 용도의 전환이 쉬우면 쉬울수록 또 용도가 다양할수록 이동하기가 더 쉬워지죠. 그래서 뭐가 돼? 수의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자, 그리고 또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상가, 점포 등의 상업용 부동산이나 공장 등의 공업용 부동산보다는 대체 지역이 훨씬 많은 주거용 부동산이 훨씬 더 탄력적이 됩니다. 탄력적. 자, 전체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비탄력적이에요. 예? 왜? 용도가 섞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용도별로 예를 들어서 세분화한다.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업용 부동산 시장 세분화했을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주거용 부동산 시장 내 주거용 부동산끼리는 대체하기가 이전보다 더 쉬워지기 때문에 탄력적이 돼요. 전체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비탄력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용도별로 뭐 한다? 세분화할수록 어떻게 돼? 탄력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가끔 지문들이 거기서 이제 우리 한두 지문이 또 출제되니까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 3번 문제 보시면은 틀린 걸 찾는 거죠. 자, 1번에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탄력적이라고 하면 안 돼요. 공업용 부동산보다는 어디서? 주거용 부동산이 훨씬 더 탄력적이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몇 번? 1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08페이지에 우에서 5번째에 아까 1번 지문에 해당되는 설명이 나오고 있죠. 자, 2번 볼까요? 수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 크다가 포인트예요. 맨 끝에 크다 작다 이걸 잘 봐야 돼요. 크다 맞는 지문.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할수록 대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수의 가격 탄력성 이전보다 더 커진다. 커진다가 포인트.
수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또 대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지게 된다. 탄력적이죠. 자, 대체제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제가 없는 경우보다 뭐가 돼? 탄력적이 된다는 거. 자, 문제들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다음 수의 소득 탄력성을 한번 갑니다. 자, 수의 소득 탄력성에 대한 내용이죠. 수의 자, 여러분 자극을 주는 소득은 또 뭘로? 분모로 가고, 반응을 나타내는 수량은 또 뭘로 간다? 분자로 간다. 그래서 분모는 자극을 주는 소득이고,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을 말해요. 자, 여러분 교재 수식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암기해야 돼요, 이 수식. 그래서 소득의 또 변화율. 변화율은 또 무슨 개념? 퍼센티지 개념. 또 수요량의 변화율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수의 소득 탄력성이 어떻게 돼요? 0보다 크다. 0보다 크면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얘기거든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뭐한다? 증가하는 상품. 화살표 보세요.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플러스. 플러스니까 0보다 큰 거죠. 플러스니까. 이런 상품.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정상제 또는 우등제라고 해요. 자, 반대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뭐보다? 0보다 작아요. 이때는 우리가 반대로 변동할 때를 우리 뭐라고 한다? 열등제. 자,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고기에 대한 수요량은 증가하지만 돼지고기 수요량은 감소해요. 그럼 소고기가 정상제라면 소고기에 대해서 돼지고기는 열등제가 된다는 거예요. 열등제. 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수요량 변화, 분자가 제로, 수요량의 변화율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상품을 우리는 중간제 또는 중립제라고 해요. 중간제, 중립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수의 소득 탄력성은 뭐와 관련이 있죠? 정상제, 열등제와 관련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수의 소득 탄력성은 뭐와 관련이 있다? 정상제와 열등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자, 또 수요에 뭐가 나오죠? 교차가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 교차로라고 있죠. 교차로. 자동차 여러분 차도에서 차도 두 개가 만납니다. 그럼 교차로입니다. 그래서 상품도 몇 개 나온다? 두 개가 꼭 나와야 돼요. 문제 풀다가 상품이 두 개 나오면은 어떻게 돼? 아파트 다세대 주택 이렇게 두 개 나오면은 교차 탄력성을 묻습니다. 그래서 교차 탄력성을 묻는데 이렇게 상품이 몇 개 나온다? 우리는 두 개가 나와요. 자, 우리가 Y 상품 또는 무슨 상품? X 상품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런데 분모는 자극을 주는 뭐다? 가격을 말하고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뭐죠? 수요량. 자, 우리는 X 상품의 가격이 변하는 거죠. 예, 변했을 때 우리는 관련 있는 Y 상품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가 이걸 측정하는 척도가 바로 수요의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교차라면 하여튼 이렇게 상품이 몇 개 나온다? X, Y 두 개가 나온다. 두 개. 자, 예를 들어서 커피 가격이 오르면 수의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감소하지만은 대체 관계에 있는 홍차 수요는 뭐한다?
증가를 해요.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인데 플러스는 0보다 크죠. 이때 커피, 홍차의 관계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 자, 또 커피 가격이 오르면 수요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감소하죠. 그럼 같이 넣어 마시는 프리미엄 수요도 뭐다? 감소하죠. 감소. 화살표가 뭐다? 이렇게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0보다 작은데 이때 커피 프림의 관계는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 그래서 수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대체제, 0보다 작으면 보완제. 제로다. 분자가 제로거든요. 커피 가격이 올라도 우리는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가 없다. 아파트 커피는 각각 영향을 서로 주고받지 않는 무슨 상품? 독립적인 상품. 두 상품 서로 관계가 없다.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 독립적인 상품. 그래서 시험 문제에 항상 염두에 둘 때요. 수의소득 탄력성이 나오면 여러분 정상제, 열등제를 떠올리셔야 되고 수의 교차 탄력성이 문제 나오면 뭐다? 대체제, 보완제를 떠올리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차 탄력성 문제가 26회, 27회 시험에 또 출제를 우선 했었죠. 자, 여러분 한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교차 탄력성의 문제를 하나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110페이지에 1번 문제 한번 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는 주택시장이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아파트 빌라로 구성되는데 아파트 가격에 대한 수요 교차 탄력성은 0.8이라고 가정하자. 자, 이때 아파트 가격이 1,600만 원에서 얼마로? 2천만 원으로 상승한다면 빌라의 수요량은 1,200세대에서 몇 세대로 로의 동그라미, 몇 세대로 할 때 로의 동그라미.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로의 동그라미 치시고 증가할 것인가. 단 탄력성 계산 시에 기준 가격과 수요량은 최초의 값으로 한다. 자, 수요 교차 탄력성이거든요. 자, 수요 교차 탄력성인데 분모는 뭐다? 아까 늘 얘기했지만은 분모는 가격. 네?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이고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뭐다? 수요량.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 근데 문제 봤더니 다 나와 있어. 가격은 뭐죠? 아파트 가격이고 수요량은 뭐다? 빌라지.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빌라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하죠. 자, 문제는 요걸 이제 구해야 되는데, 자, 아파트 가격 변화율은 어떻게 되냐? 자, 변동분으로 가는데, 자, 최초의 가격이 얼마죠? 1,600만 원이죠. 최초의 가격이 돼서 가격이 얼마나 변동했느냐? 가격이 얼마 변동했어요? 1,600에서 2천만 원으로 상승하니까 플러스 400만 원이 변동했죠. 가격의 변동분이에요. 최초의 가격에서 가격이 얼마나 변동했느냐. 이걸 100을 곱해주면 퍼센티지로 가는 거예요. 퍼센티지로 할 때는 100을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또 최초의 수요량은 얼마? 1200세대. 근데 수요량의 변동분은 얼마 변동인지 모르죠? 모르니까 델타 Q. 여러분 수요량의 근데 최초의 수요량은 Q고 수요량이 얼마나 변동했느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또 100을 곱해주면 또 퍼센티지로 또 가는 거예요. 100을 곱해주면. 그럼 100과 100은 서로 뭐가 돼? 약분되니까 필요가 없지. 필요가 없잖아요. 이 값이 얼마 나온다? 0. 수요 교차 8이다. 이 약분하니까 얼마? 4분의 1. 자, 요거 두 개 곱합니다. 내항이 곱. 1200과 400을, 1을 곱해주면 1200. 내항이 곱은 뭘로? 분모로 옵니다. 요 두 개 곱한 얼마? 4 곱하기 델타 Q 외항이 곱이라고 하거든요. 밖에 외항이 곱은 분자로 간다.
계산하는 방법 잘 기억해. 요 2개 곱한 건 뭘로? 분모로. 요 밖에 외항 2개 곱한 건 뭐? 분자로. 요거 오면 여기 0.8. 그러면 요거 양 분모 분자를 4로 나눠주면 300이 돼요. 예? 그러면 양변에 300을 곱해주면 300 곱하기 0.8은 240인데, 그래서 지금 1200세대가 수율량의 변동분이 얼마? 240이 되거든요. 그래서 1240 더해주니까 2개를 더해주면 1440세대로 증가할 것이다. 이때 항상 요 로죠, 로. 로일 때는 뭐다? 요거. 근데 시험 문제 잘 봐야 돼요. 몇 세대로 할 땐 요건데 가끔 몇 세대 나로 또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로 물으면요. 나로 물으면 답은 240이야. 몇 세대나 증가할 것인가 물을 때는 나로 물을 때는 240, 노로 물을 때는 1440. 답이 달라집니다. 지문을 보면서 잘 확인해 두셔야 돼요. 수의 교차 탄력성에 대한 그 계산 문제. 자, 프린트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A, B 2개가 나왔어요. 부동산 2개 나오면 교차입니다. A 부동산 가격이죠. 자, 교차 탄력성. A 부동산 가격이 몇 프로? 5% 뭐 했다? 상승을 했죠. A, B가 나왔잖아요.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할 때 B 부동산 수요량은 몇 프로 증가했다? 3% 증가했다. 자,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 여러분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5분의 3, 0.6, 0보다 크죠? 수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요,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 그래서 대체제 관계에 있다. 요거 대체제. A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요, B 부동산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서 B 부동산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A, B는 이때 대체 관계는 상품이다. 자,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소득이 나와요. 또 소비자의 소득. 자, 교차 탄력성에서 소비자의 소득이 몇 프로? 소득이 10% 증가할 때 C 부동산의 수요량은 2% 뭐한다? 감소를 했다.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뭐? 마이너스 0.2는 0보다 작죠?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을 우리 뭐라고 하죠? 열등제. 자, 소득이 나오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기 때문에 정상제 열등제를 보는데 마이너스 값은 뭐다? 열등제. 여러분 시험 문제 요 계산하는 요것도 출제하거든요. 요 값이 얼마냐? 요 값 구하는 것도 출제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도 확인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11페이지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으로 갑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인데 이때 또 뭐죠? 자극을 주는 가격은 뭘로 간다? 분모로 가고 반응을 나타내는 공급량은 분자로 간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분모는 가격, 분자는 공급량. 그런데 문제는 절대값은 씌울 필요 없죠. 왜냐? 이 값 자체가 양의 관계.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율. 가격이 1% 변했을 때 공급량이 몇 프로 변하느냐. 자, 가격이 1% 변했을 때 공급량이 몇 프로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우리는 수요가 중요하지 공급은 계산 문제 출제된 적 한 번도 없어요. 공급은. 수요가 중요해. 그래서 공식 수의 가격 탄력성, 수의 소득 탄력성, 수의 교차 탄력성 이 공식 3개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자, 공급도 마찬가지 또 수요와 마찬가지 일일 기준 일일 때 뭐라고 한다? 단위 탄력적. 자, 여러분 수요와 다릅니다. 공급은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단위 탄력적일 때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자, 단위 탄력적일 때는 뭐다? 우리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일 때 우리는 단위 탄력적. 자, 그러면은 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과 1 사이에 있다. 이때는 가격이 10% 변하면 공급량이 3% 변했다. 이런 얘기인데 가격 변화에 대해서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해? 비탄력적. 비탄력적일 때는 또 공급량의 변화율과 가격의 변화율을 봤더니 어디가 크다? 우리는 이때는 가격의 변화율이 크다. 자, 이때 그래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죠? 공급 곡선은 이렇게 기울기가 급하다. 기울기 급하다. 가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기울기 급하면은 비탄력적.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는 우리는 탄력적. 이때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탄력적. 29회 시험에 또 이 지문이 나왔겠죠. 29회 시험에 공급량의 변화율과 가격의 변화율을 보면 어디가 크다. 이때는 가격이 1% 변했을 때 공급량이 뭐 5% 변했다. 이게 크죠. 이것이 크다. 여기 29회 시험의 출제를 여기서 또 지문 여기서 또 출제했어요. 이때는 어떻게 돼? 이때는 공급 곡선이 어떻게 돼요? 완만한 형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완만한 형태가 탄력적. 자, 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일 때는 앞에 또 비탄력적 앞에 완전자를 붙여서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자,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이렇게 공급 곡선이 무슨 형태? 수직선. 공급 곡선이 또 수직선의 형태. 수직선일 때는 공급량이 또 뭐가 돼?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때는 또 공급량이 우리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 자, 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를 또 앞에 완전 탄력적이라고 하죠. 자, 완전 탄력적일 때 또 그래프는 또 이렇게 수평선. 자, 작년 시험에 또 출제했었죠. 작년에 공급이 수평선이면 뭐다? 완전 탄력적. 작년에 또 냈어. 균형 가격 계산할 때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죠. 수평선, 수평선이죠. 자, 수평선일 때를 뭐다? 완전 탄력적. 요걸 수평선 완전 탄력적. 작년에 또 출제했습니다. 자, 이 관계 전부 다 확인해 두시고, 자, 그리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 또 작년에 지문에 또 하나 또 출제를 했었죠. 자, 113페이지 보시면은, 자, 생산량이 증가할 때 생산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품은 이윤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이런 상품은 비탄력적인 상품이라고 해요. 비탄력적. 자, 여러분 농산물처럼 저장 어렵고, 예? 기후의 변화가 심한 상품이란 농산물, 저장 어렵고 보관 비용도 많이 들고 기후 변화에도 연관이 많이 받는 이런 상품은 뭐다? 비탄력적이 된다. 비탄력적. 자, 기간이 짧은 단기보다 기간이 긴 장기로 가면 갈수록 공급량이 많아져요. 공급량이 많아지면 탄력적입니다. 탄력적. 그리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면 공급이 늦어지죠. 그럼 비탄력적이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면 뭐가 돼? 공급이 빨라지잖아요. 탄력적. 작년에 여기서 출제했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뭐다? 짧으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이죠. 작년에 그거 출제. 질문상에.
자, 그리고 기술 수준의 향상이 빠른 상품, 예를 들면 스마트폰처럼 기술 수준의 향상이 빠른 상품은 늦은 상품에 비해서 공급이 더 주기가 빨라지죠. 이런 것은 무슨 상품? 탄력적인 상품. 뭐 그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지역지구제와 같은 우리가 용도 변경이 강화돼서 어려우면 공급이 어렵죠. 그러면은 비탄력적. 용도 지역지구제 규제가 완화되면 공급이 쉬워지니까 이때는 탄력적.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5페이지 보시면은 이 균형 가격 결정인데 매년 출제되는데 여러분 최근에 26회, 28회, 30회 짝수는 계산 문제를 출제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지문으로 우리 말로써 또 출제를 한다. 원래는 또 말로써 출제를 하겠죠. 이론으로서. 자, 여러분 우리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가격과 우리가 수요량이 주어졌을 때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뭐죠? 우하향을 하고, 그리고 또 가격과 공급량이 주어졌을 때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죠. 자, 이 소비자 입장에서의 수요, 이거는 누구 입장? 생산자 입장에서 공급이 이게 만나는 거죠. 수요 공급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시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소비자의 수요와 생산자의 공급이 시장에서 만나죠. 그래서 이 그림이죠. 요 밑에 있는 그림을 처음 만든 사람이 마샬이에요. 알프레드 마샬. 자, 가격이 우선 주어지고 여기는 수요량과 공급량, 수요량, 공급량 다 묶어서 이걸 거래량으로 제일 많이 나와요. 또는 수요 공급량을 줄여서 수급량이라고 하는데 거래량으로 제일 많이 내요.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 요걸 합친 거예요. 이제 만난다는 얘기죠. 근데 가격이 상당히 높게 설정됐다. P0 가격이 상당히 높게 설정되면요. 가격이 비싸니까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소비자들은 몇 개? 10개를 소비해. 비싸니까. 그런데 생산자는 비싸니까 수익이 높죠. 그래서 몇 개를? 100개를 공급하고 있어요. 공급량은 100개인데 수요량은 10개니까 공급이 훨씬 더 많죠. 얼마만큼? 100개에서 10개를 뺀 여기 90개죠. 90개만큼 공급이 더 많아요. 이것을 공급량이 더 많은 상태를 앞에 뭐를 붙이냐면 초과를 붙여. 초과 공급 또는 초과 공급량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초과 공급일 때는 수요량보다 뭐가 더 많다는 얘기죠? 공급량이 더 많아요. 이때는 뭐가 돼? 재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은 이 재고를 없애주기 위해서 공급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뭐한다? 하락을 하죠. 20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하락을 해요. 근데 가격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낮은 수준에 있다. 자, 이때 이 점에서 우리는 생산자는 공급을 10개를 해 싸니까. 근데 소비자는 싸니까 우리는 수요량을 더 늘렸죠. 110개다. 그럼 수요량이 뭐보다 공급량보다 더 많은 이 상태를 뭐라고 하죠? 우리는 초과 수요다. 자, 초과 수요는 반대로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수요량이 뭐보다?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죠. 그럼 이러한 초과 수요일 때는 수요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은 또 뭐한다? 상승을 하죠.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하고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상승을 해요. 여기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하고 이때는 가격이 뭐다? 상승해서 이런 조정 과정을 거쳐서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돼. 이때 이는 균형 표시인데 이때 이 상태에서 우리는 균형이 달성된다. 이 균형일 때는 뭐가 없는 거죠? 우리는 초과 공급도 없고 초과 수요도 없는 상태다. 초과 공급도 없고 초과 수요도 없어요. 균형일 때는. 움직이지 않아요. 한번 균형에 도달하면요. 외부에서 공급 수요에 충격을 주지 않은 한 균형 상태에서 벗어날 유인이 없는 상태. 이 상태에서 벗어날 유인이 없는 상태가 균형이에요. 그럼 이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이 가격을 뭐라고 하죠?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걸 전문용어로 균형 가격이라고, 또 시장에서의 초과 공급, 초과 수요, 청산, 없애주는 가격이라는 의미에서 또 무슨 의미? 시장 가격이라는 의미죠. 가끔 문제 풀다가 시장 가격이란 말 나오면 시장 가격 무슨 가격? 균형 가격이구나. 그럼 균형 가격에서 형성되는 요 QE, 요 QE를 뭐라고 해요? 균형 가격에서 형성되는 이 QE를 우리는 균형 뭐라고 한다? 거래량이라고 해요. 균형 거래량. 그러면 균형 상태, 균형 가격 수준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균형 거래량인데, 자, 균형 거래량일 때는 뭐가 같아요? 수요량도 공급량이 서로 뭐다? 같기 때문에 초과 수요도 없고 뭐도 없다? 초과 공급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 문제 풀 때는 항상 균형이란 말이 나왔다. 문제에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구하라. 계산 문제 나오면 항상 요거 놓고 풀면 돼. 수요량과 공급량 서로 뭐다? 같다 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항상. 예. 균형이 나오면 뭐다?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뭐다? 같다 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 계산 문제가 26회, 28회, 30회 계속 출제한 거 아니에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지금 여러분 배운 이 내용이 시장에서의 뭐다?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를 지금 여러분 배우신 겁니다. 자, 이 원리를 이제 여러분 115페이지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116페이지로 오시면 이 균형점이 이동하는 게 나오죠. 요 균형. 요 점이 이동한다. 이 점이 이동한다는 것은 뭐가 돼? 요 최초의 균형, 요 최초의 균형이 이동한다는 것은 공급과 수요의 외부에서 뭐를 줬다? 충격을 준 거예요. 외부에서 충격을 주면 이 상태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벗어나면 균형점이 뭐 한다? 이동하는 거죠. 자, 이동할 때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 그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시험 문제 보면요, 요 내용이 있죠. 첫 번째, 수요만 증가 감소하는 경우. 두 번째, 공급만 증가 감소하는 경우. 세 번째는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죠. 그리고 또 뭐다? 예외적으로, 뭐 이제 여러분 우리 배우셨던 예외적으로 수평선, 수직선이 주어졌을 때 예외적으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수직선, 수평선 예외가 또 지문상에 많이 출제를 해요. 자, 그 내용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균형점의 이동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 균형 가격론을 배우셨으니까 균형점의 이동, 그리고 경기 변동 거미집 이론, 이제 시장 상권 분석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에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우선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또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여기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그리고 그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또 중요한 게 탄력성. 계산 문제 출제되고 이론 출제 두 문제 나오는데, 수익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 수식 있죠? 수식은 정확하게 암기를 해 두셔야 돼. 계산 문제와 관련해서.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제 균형점의 이동, 또 출제되는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우선 강의를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여러분이 오늘까지 배우면 7문제 출제되는 범위, 7문제 출제되는 범위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탄력성은 몇 번 계산 문제 풀면 요령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몇 번 나중에 문제 풀면서 계속 계산해 보시면 쉬워지니까 탄력성은 포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계산 문제. 자, 우선 다음 주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